7월 83년 세종 20년 11월 2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소란거 등 2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홀라운지 소란거 등 2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1438년 명정동 3년 잉미 왕세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동지 망골 하례를 거행하고 건정전에서 하례를 받다. 의정부에서 의복의 안팎감과 안장같은 말을 올리고 각도에서 전과 박물을 올렸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7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판의주 목사 이맹균이 의복 하사에 대한 사례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월 2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외방의 죄수를 보호하는 법을 엄의할 방안에 대해 아뢰다. 감옥의 죄수를 보호하는 법이 영갑에 기재되어 있사온데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하시어 여러 차례 득음을 내리시와 함께 긍휼하게 여기게 하셨사옵니다. 근련 1회로 외방의 감옥 죄수들이 잇따라 사망하는데 감옥을 맡아서 지키는 관리의 승직하고 편출하는 법이 서있지 않은 까닭으로 봉행에 태만한 것이 아닐까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만일 죽은 자가 있사오면 감사가 정밀하게 살피고 검사하여 그 혹시 고문하는데 법제를 어겼다든가 기한을 박절하게 하였다든가 의원의 치료를 부지런하게 하지 못하여 죽게 한 것이면 그 수령은 즉시 죄를 과하여 파면하게 하옵고 만약 애매한 듯 하여 결안을 보지 못하였으나 1년에 2일 이상을 죽게 한 자이면 전취할 때에 이르러 빙고하여 시행하게 하옵시며 의금부의 전옥이 죄수를 죽게 하였사오면 헌부로 하여금 취획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게 하옵소서. 경외의 옥졸들도 역시 이전 위 수조에 의거하여 논제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9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3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총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3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집현전에 명하여 한 유문의 주석을 찬집하게 하여 책을 만들게 하고 집현전 은교 남수문에게 발문을 짓도록 명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당나라 한씨 유씨의 지은 문장은 옹이하고 고아하여 우주에 우뚝 섰으니 실로 만세의 작가의 규범이 되도다. 이 때문에 주문공의 이 후생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한 유의 문장을 가지고 숙독한다면 문장을 잘 짓지 못할 리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글이 모두 문장이 깊고 글자가 기이함으로 주의하는 것이 무려 수백 사람인데 세상에 승행하는 것은 한시에 두 본이 있으니 주자의 교정본은 글자가 바르나 주가 간략하고 500가의 주는 상세하나 글자가 잘못되었으며 유씨에도 역시 두 본이 있으니 그 증광주석 언변은 또한 500가의 상세한 것만은 갖지 못하여 일련자가 이것을 가지고 저것과 비교할 알기가 쉽지 않다. 정통 무년 여름에 전하께서 집현전 부제학신 최말리, 직제학신 김빈과 박사신 이영서, 성균사의 신 조수 등에게 명하시어 이것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읽어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한씨는 주자의 교정본을 위주로 하여 구절마다 먼저 이 슬을 고정해서 쓰고 그 원주를 넣었는데 구절이 딱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옮겨 넣어서 구절을 끊었으며 500가 주와 한순 고훈에서 다시 상세하게 갖추어진 것을 뽑아서 절마다 고정한 이 슬을 붙인 아래에다가 백서로 줄을 덧붙여 구별하게 하였다. 유씨는
정광주석 은변을 위주로 하여 역사 500가지와 한순고 훈에서 상세하게 갖춘 것을 추하여 구절을 정복하니 그 뜻이 잘 통하고 흘자가 그 훈을 다하고 있다. 책을 펴고 한번 읽어보면 밝기가 마치 어둠을 깨쳐주는 것과 같다. 이미 편찬을 끝내고서 받침에 주자소에 명하여 인쇄하여 중회에 반포하게 하시고 이에 신 수문에게 명하시와 그 책 뒤에 발문을 짓게 하시니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밝으신 성학으로 문교를 크게 일으키시고 무릇 모든 경전과 사기를 모두 인쇄하여 죄다 반표하게 하시고서는 또 문장의 체제가 예스럽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한유의 두 글자를 들쳐 드러내게 하시와 유사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서와 사기를 연구하게 하여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한유를 뒤쫓아 그 꽃을 피우게 하시며 그 문을 높이시고 인재를 육성하시려는 소위가 그 지극함에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시다고 할 만하다. 장차 문풍을 더욱 떨치고 영재를 배출하여 환년히 태평한 세상에 이바지하여서 우리나라 문물의 풍성함이 천고에 보다 빛날 것은 의심할 바 없도다 하였다. 한유문은 당나라 문장가 한유와 유종원의 글을 말한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전호 두난 등 4인이 와서 토산으로 바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대신의 상이라도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아뢰게 하고 제사 때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즉시 아뢰도록 할 것을 아뢰다. 예기에 위나라 대사 유장이 병들어 누우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병이 위독하거든 비록 제사 때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대신이 죽으면 제사 때를 당하면 아뢰지 아니하고 제사 때를 당하지 아니하면 아뢰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 춘추에도 무궁에 일이 있어서 약이 들어갔으나 숙궁이 죽으니 음악을 폐지하고 일을 마쳤는데 선유가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종묘에 친양하는데 이미 향소의 제궁에 나아갔으면 이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하다 하겠으며 비록 섭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미 전향하였으면 역시 이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하다 하겠사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 비록 대신의 상이라도 반드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아뢰게 하고 만일 제사를 때를 당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즉시 아뢰도록 하여 그 애하고 정조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다시 길이를 가려서 치제할 것이오며 만약 제사 지낼 때에 일 맡은 대신에게 만일 숙궁의 별고가 있사오면 음악을 폐지하고 제사를 끝마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도록 하옵고 사직과 원묘도 역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부와 예조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호 승통의 살인죄가 자명에 해당함을 아뢰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한화, 건재, 오성, 이명득, 박안신, 권전, 정인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해로 서산군을 삼고 한학으로 중추원사를, 권재로 지중추원사를, 오성으로 예문대제학을, 이명득으로 예문제학을, 박안신으로 이조참판을, 권전으로 공조참판을, 정인지로 형조참판을, 원창명으로 동지돈영부사를, 조치 유산울 허해를 중추원 부사를, 조서강으로 형조참의를, 양후 윤상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한왕, 영경, 이자, 양호의
관직 복귀와 박중손, 유사지의 승품이 법의 어긋남을 아뢰다. 한학 영경은 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옵는데도 다만 직사만 파면하였으니 이미 다행한 것이온데 일찍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도로 본직에 재수하옵시고 이자는 비록 퇴형의 벌을 받았사오나 그 마음을 케어보면 골육을 모해하여서 숙부를 사지에 빠뜨리게 하였사오니 의당 조정 바늘에 끼지 못할 것이온데 면관한지 달포도 넘지 아니하여서 그 관직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양후는 그 탐욕을 마음대로 부리었으므로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할 것이온데 특별히 성은을 입사와 다만 직사만 파면시켰다가 이제 역시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직임을 제수하옵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만일 이같이 하오면 권승징악하는 도리가 없어질까 두렵사옵니다. 또 육조의 난관은 반드시 30개월이 차야만 이에 다른 관직에 옮기는 것이온데 이조자랑 박중손과 호조자랑 유사지는 이제 달이 차지 아니하였는데도 품계를 올려서 관직을 옮기게 하오니 법을 세운 본의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한학의 청탁한 그가 영경의 허락한 것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박절한 정상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정상의 진실을 용서해 줄 만한 것이다. 양호의 죄는 어찌 영영 소용하지 못할 것인가. 이적의 죄는 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적이 이미 그 아비에게 득주하여 족친들에게 전련을 당하였으니 아비를 욕한 불효의 죄가 어찌 끝내 발각되지 아니하겠는가. 모두가 자취한 것이니 또 어찌하여서 이자를 나무라겠는가. 중손 사지의 천직은 일시적인 과거를 막기 위하여 내가 특명하여 옮기게 한 것이니 역시 무엇이 세운 법에 어긋나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2월 5일 을묘 첫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2월 6일 병진 첫번째 기사 왕비가 대부인 안씨 집에 거둥하고 헌수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6일 병진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세자 태를 기천에 봉안하러 가는 동안의 의장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전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왕세자의 태를 기천에 봉안하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의장은 청량산 1개, 향정자 1개, 오장 16개를 사용하였고 지나가는 주현의 대문과 정청과 태소에는 모두 결체하게 하고 각도 감사와 수령들은 금고와 의장을 마련하고 공복 차림으로 교외에까지 마중 나오게 하되 지경을 넘지는 말게 하고 안태사가 태를 받들고 도착하는 각 고을에서는 정청에 안치하는데 중앙에서 북쪽에 가까우게 하고 안태사가 동쪽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였으며 관찰사 이하 대소사신과 외인 관원들은 공복 차림으로 뜰에 들어와 제배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7일 정사 첫번째 기사 김돈을 불러 이숙본을 경외에 종편시키거나 경기로 양의하는 문제를 양의정과 의논하라고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이숙본이 정사와 좌명 때의 공이 막대하였었고 태종조에 와서도 보좌한 것이 역시 많았으니 만약 보존하였더라면 배향될 것이 틀림없었다. 숙본의 행동 거지와 공량이 보통 유가 아니었으나 학문이 그다지 없었고 성질이 광패하고 거칠었었다. 나의 외가의 이런 경의 벼슬 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응당 알지 못할 것이다. 양령이 외가에서 자랐는데 여러 외삼촌들이 모두 양령에게 마음을 쏟았었다. 그때 양령의 실득한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아우들에게 퍽시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는 데에도 드러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기도 하였다. 하연이 나의 외조부와 교분이 매우 깊었으므로 매양 민씨를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여러 외숙들이 광패하고 건방지어 무도함으로 숙본이 힘써 민씨를 배척하였다.
이러하여 하윤과 숙번이 붕당을 나누어 맞섰던 것인데 민씨가 패한 후에는 숙번과 유양 등이 아뢰기를 세자가 장차 반드시 신등을 미워할 것이옵니다. 신등이 자주 세자를 배울 것을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그 본정을 따지면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생각하기에는 숙번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태종께 친히 아뢰었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는가. 유양이 이에 보전하였으니 숙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윤의 위인을 내가 아는데 학문이 해박하고 정사에 재주가 있어 비록 재상의 채모가 있었지만 청렴결벽하지 못하였고 이를 많이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다. 매양 이를 아릴 때에는 여염의 청탁까지 시간을 끌며 두루 말하여 성궁의 피로함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내 생각으로는 보존하기 어려울 것인데도 태종께서는 능히 보존하시었다. 하루는 하윤과 숙번이 같이 들어가와서 이를 아뢰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자 숙번은 하윤보다 관직이 낮은 까닭으로 먼저 나와서는 섬돌 아래 숨어 엎드려서 하윤이 다시 무슨 일을 아뢰는가를 엿들었다. 하윤이 나와서 전을 내려오다가 숙번이 엎드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영공이 여기에 있었구려 하였는데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 정상을 논한다면 죽어도 죄가 남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하윤이 무슨 일을 아뢰는가 엿들었을 뿐인 것이다. 윤조는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절조가 없었는데 하루는 태종께서 윤조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공신들은 어찌하여 당파를 세우고 있느냐 하셨는데 윤조가 태종께서 하교하시지도 아니한 말씀까지 덧붙여서 숙번에게 말하였다. 하루는 숙번이 들어와 배웠는데 성난 모양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므로 태종께서 물어보시고서야 윤조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한 것을 아시었던 것이다. 하윤이 선봉이 되어 순제를 개착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혹은 말하기를 개착하여야 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개착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일치되지 아니하였었다. 태종께서 남쪽으로 순행하실 때 장차 순제에 임하여 친히 그 가부를 보시려 하니 그가를 수종하던 대소 신하들이 각기 그 소견을 아뢰어서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었다. 숙번이 홀로 말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어 숙번에게 이르기를 경은 대신인데 홀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시니 숙번이 부득이하여 대답해 말하기를 내일 장차 친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고 급기야 친히 임하실 때는 그가를 호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므로 태종께서 노하시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윤의 하는 일을 싫어했으였다. 숙번이 본래 맹인 하천경과 친하였는데 천경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숙번이 꼭 살리고자 하여 세자의 장인 김한노와 효령의 장인 정력과 나의 장인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천경의 죄는 체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오니 율외의 형벌을 행할 수는 없사옵니다 하여서 한노가 양령에게 말하고 정력도 역시 효령에게 말하고 나의 장인이 나에게 자세하게 숙번의 칭탁한 전후 사장을 말하므로 내가 아뢰었더니 태종께서도 역시 말씀하셨다. 이것은 숙번의 죄명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태종께서 양령에게 내선하시고자 하실 때에 숙번이 찬성하였는데 그 뜻은 태종을 따라서 편안히 놀고자 함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찬성하지 아니하자 숙번도 역시 불가하다고 힘써 아뢰었으며 우리 형제에게 상상케 없어 어찌하여 이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 태종께서 선의하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숙번이 처음에는 내선하기를 바라다가 끝에 가서는 도리어 불가하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나하고 놀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셨으니 태종께서 그 소행을 비웃으시었지만 반드시 죄주고자 하시지는 아니하셨다. 모긴해의 사건에는 숙번이 본래 죄가 없었다. 숙번이 광패하고 거친 성격에 상감의 총애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례하여 천노를 범한 것이지 불충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께서 태상왕이 되어서 황희 등을 용서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숙번의 공이 매우 크다. 내가 다시 등용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죄가 큰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겠다 하시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공과 죄가 서로 비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비록 그 죄가 아니더라도 공으로 덮어준다 하였다. 한나라 양혼이 재상의 아들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하여서 원망하는 말이 있게 되자 죽이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로서 이것을 본다면 양혼의 죽음이 진실로 옳은 것이나 선유들은 죽이지 것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태종께서 이미 등용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어찌 다시 등용할 마음이 있겠는가? 내 마음에도 생각하기를 경외에 종편시키는 것이 가할 것 같다. 만약 경중이 불가하다면 경기로 양이하는 것도 가할 것이다. 경은 양의정과 같이 이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사는 제1차 왕자의 난이고 좌명은 제2차 왕자의 난이며 외조부는 여흥부군 민제를 말하며 순제는 충청도에 있는 제은이고 천노는 임금의 노여움이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2월 8일 무오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선형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2월 8일 무오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신을 예장하는 노제에 의정부 6조가 다 모여 지제하게 할 것을 아뢰다. 국초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대신을 예장하는 노제에 2품 이상은 다 모이게 하였사오나 구제도에 의하여 의정부 6조가 다 모여 지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2월 9일 김이 첫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2월 9일 김이 두번째 기사 병조 참판 신인손이 사직을 청하다. 신은 조부로부터 대대로 국가의 언택을 입사와 모두 성부에 올랐었고 신도 그 여음을 받아서 편백하게 상언을 받자와 사한으로 출신하였사온데 대간과 정조를 역임하와 비록 보국하는 공효도 없었사오나 고신인즉 조금도 지체된 적이 없었던 것은 일시의 동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이옵니다. 신의 둘째 자식 신계조가 광흥창 부사에서 사헌 감찰로 옮겨 싸우나 고신을 서경하는데 간원에서 한 차례 기간을 넘겼고 헌부에서는 2차례 기간을 넘겨서 이제까지 달이 넘도록 서경하지 아니하옵니다. 또 계조가 행상호군 정발의 딸에게 장가들어 싸운데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신과 정발의 내가 대대로 누가 있은 일이 없었사오며 더구나 일찍이 교지가 있기를 천구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고려 때의 일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개국한 이후의 일은 의논하여 시행하되 만일 이의가 있으면 초좌에서 의논을 통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도록 하라고 하였사온데 신의 자식 계조의 고신이 2번에 이르도록 나오지 아니하오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옵니다. 다만 신의 성질이 본래 평백하고 급하오며 또 재주와 식견이 없는데에도 성은을 입음이 크게 지나쳐서 오랫동안 근시의 직책을 들였사오므로 여러 사람의 비방을 자초하였었고 또 제초의 직질에 승진하여서 사람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였사오니 반드시 그 누가 신의 몸에 있는 것이옵니다. 신의 관직이 외람댁의 정초에 있사와 대성과 일체가 되온데 수치를 참아가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교정에 서서 선비의 기풍을 더럽힐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주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에서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말하겠다 하였다. 선부에서 인선이 도승지가 되었을 때 뇌물을 많이 받았고 그 생일에 판중 주원사 이순농이 쌀 50석과 유발 10벌을 주었고 기타 처첩으로 하여금 몰래 비단 초를 보낸 것이 매우 많았고 또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 때 순농에게 벼 100석과 비단 옷 한 벌을 받았던 까닭으로 계조의 고신에 석양하지 않은 것인데 인손이 분이 여기고 원망하여 피염하면서 세계가 모두 현달하였던 것을 기탁하여 말하고 꾸며서 상언하였다. 여음은 조상이 끼친 공덕이고 초좌는 처음 석양하는 자리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건정일에서 조의를 받고 도리야 등 5인이 토선으로 바치니 하사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다. 홀라운 올자 우위 도지휘사 상길탑 등이 도리야 등 5인을 보내와서 토선물을 바치니 의복 안장 면포 자리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 숙번이 함양의 배소에서 오니 쌀, 옷, 술, 고기를 하사하다. 그렇구나.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이 숙번을 돌아가게 하기를 아뢰다. 이 숙번이 태종께 득주하여 불충으로 논핵하고 외방으로 내쫓아 귀양 보낸 것은 신자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이온데 어찌하여 서울로 불러옵니까? 비옵건대 빨리 돌아가게 명령하시와 신자들의 여망을 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숙번을 부른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만약 영영 서울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독단하였겠느냐.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이의 시종을 서서히 관망하지 아니하고 급급하게 논하여 청하기를 이같이 하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3일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가 김돈에게 이 숙번을 공관에서 되좌하여 무인, 경진, 연간의 일을 자세하게 묻고 받아 쓰라고 이르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무인, 경진, 연간의 일을 아는 자가 숙번 같은 이가 없는 것이다. 그때의 공신이 혹시 다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응당 숙번의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미 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다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친히 묻고자 하였으나 생각건대 잠깐 동안에 다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제는 불가하니 경이 공간에서 여러 날 대좌하고 자세히 물어서 그 즉시 받아 쓰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잠은 선공감에 따뜻한 방이 있사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게 좋겠다. 납제 뒤에는 숙번으로 하여금 아침에 예고를 하게 하고 저녁에 돌아가게 하라. 사옹방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음식을 공개하게 하고 경이 여러 날 접대하면서 천천히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되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3일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 숙번을 서울로 불러온 것이 온당치 아니함을 아뢰다. 이 숙번을 서울로 불러오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러오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천천히 두고 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치니 전하다. 경년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독을 마치고 동승에 장가드는 풍속, 경서와 사기 등에 대하여 말하다. 경년에 나가서 강독을 끝마치고서 임금이 말하기를 동승에게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은 예법인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비록 동승이라 하더라도 적관이 다르면 장가들면서 말하기를 동종이 아니다 하고 심지어 종실이나 보마도 역시 동승에 장가들면서 나와 한승이 아니다 하고 한다. 그러나 중국 사람이 항상 말하기에 너희 조선에는 동승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고 또 별업으로 을 나누어 봉할 때 적향이 비록 다르게 되면 그 시초는 알지 못한 것이다. 저번에 가래 때에 나라에서 정승 2원의 딸을 들여서 비누로 삼고자 하였다가 뒤에 다시 의논하여 불가하다고 하여 드리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신하들의 집에서는 동승에 장가드는 풍속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서와 사기는 채와 용이 서로 필요하여 편벽되게 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은 혹시 경서를 연구하는데 끌려서 사학을 읽지 아니하고 그 경서를 배우는 자도 혹시는 제가의 주석한 것에만 힘쓰고 법문가 주자의 집주한 것을 연구하지 아니한다. 주자의 집주는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졌으므로 한때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세하다고까지 하였다. 대전과 제가의 집회 같은 것은 교훈하는 박사가 보고서 가르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시간광 안지가 대답하기를 경서는 채이고 사서는 용이 되므로 진시로 편백하게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데는 사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였다. 새는 본체이고 용은 장용, 활용을 말한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5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산부 장령 이사원이 이숙번에게 의복을 하사한 것이 너무 후하다고 아래다. 근자에 듣자오니 이숙번이 의복하사 하시는 성은을 입었다 하오니 숙번의 죄가 큰데 후대하기를 이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옥에서도 혹 관가에서 의식을 주는데 숙번의 죄가 죽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의복을 준다 한들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느냐 하였다. 사원이 다시 아뢰기를 숙번이 태중께 득제하였사온데 대접하기를 지나치게 후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의복을 하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동량북 올량압 지휘 도시 등 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옥구 인피 함열, 만경, 용안, 금구, 익산 등의 고을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감옥을 수축하고 교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아뢰다. 이제 교지를 받자오니 중의 감옥의 죄수가 일따라 폭사함으로 옥관이 구려하는 데 실수가 있을까 깊이 염려한다. 매양 중외의 전혹하는 관원에게 명령하여 엄격히 고찰을 가하도록 하였으나 감옥의 죄수로서 죽는 자가 증가하고 줄어들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감옥의 죄수가 죽는 것은 오직 고문이 너무 심한 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감옥이 좁고 막혀서 모진 추위와 무더위의 장마비에 신고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병이 나서 많이 죽게 되어 진시로 불쌍하다. 그러나 혹시 원장이 나지막하고 교차를 허술하게 하면 넘어서 도망하는 자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원장을 널찍하게 쌓고 방옥을 수축하고 수목을 심어서 모진 추위와 심한 무더위를 임의대로 지나도록 하고 또 바깥으로는 가시수풀을 마련하고 중문을 굳게 지켜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같은 조건들을 자세하게 모두 빠짐없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사온데 신등이 반복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였사오나 다시 다른 조건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일체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옵시되 모두 농한기에 패단 없이 축조하게 하옵소서. 단 외방 각 고을의 옥졸은 대개 천하게 여겨서 비난한 무리를 시키는 까닭으로 죄수들에게 토색질하여 만단으로 침해함으로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되어 죽게 되옵니다. 그러나 아전들은 보통 일로 여기어서 즉시 고발하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므로는 각 고을의 우두머리 되는 호장과 기관에게 감옥을 관장하는 임무를 의뢰 겸임시켜서 만일 죄수의 무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다거나 혹은 원장을 넘어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장과 기관을 먼저 논죄하옵시고 매양 행대에서 사람을 보내어 감옥을 교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해 호적의 경중에는 18,422호고 성 및 심리에는 1,930호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금성현감 정호연 진보현감 김태 등이 사조한 인견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의창의 곡식을 거두고 흩트는 법을 상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백성들의 굶주리는 것은 오로지 여기에 매었으니 가서 너의 마음을 다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박연이
풍문의 우단을 바로 잡는 방안을 아래다. 박연이 상언하였는데 그 대개 이르기를 단유가 제도에 어긋나오니 그전대로 할 수는 없사옵니다. 여러 신사가 다 그러하온데 풍문의 우단이 더욱 심하옵니다. 이 신은 자연의 조화와 가장 관계가 깊어서 걸핏하면 재앙과 상스를 가져오므로 옛사람은 그 제사를 중하게 여겨서 각각 단유를 세우고 받들었습니다. 예법은 그 성대함을 지극히 하였고 풍악도 역시 합당하게 하였사옵니다. 선자는 궁현의 연주를 사용하였고 제후는 헌가의 악을 거행하였는데 역대로 모두 그렇게 하여 봉숭하는 것이 지극하였사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제후 왕의 통행하던 제도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정하였사온데 신이 그 제도를 살펴보니 5등 제후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홍무 초년에 반포하여 주부군 현의 경내에서 가히 행할 수 있는 제사에 실행하게 한 것이오며 정당한 예법이 아니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제사 예제를 모두 왕후의 제도를 써옵는데 홀로 천신의 제사에서만은 어찌하여 올바른 예법을 버리고 구차하고 간략한 예법을 따르오며 제후의 법도를 버리고 주현의 법도에 비하옵니까? 우선 마땅치 않는 것으로서 심한 것을 말씀드리면 풍우, 내우 같은 단에다가 제사 지내오니 이미 잘못되었사온데 또 산천, 성황의 신을 천신과 더불어 모두 남양하게 하여 한 주로 신의를 마련하고 섞어서 제사 지내오니 어찌 그처럼 설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풍사, 운사, 뇌사, 우사의 사자를 빼고서 단지 풍, 운, 내우, 내자를 한 목판에 써서 신주를 삼고서 단지 한 위의 찬스를 진설하여 제사 지내온즉 사위의 천신이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험양하는 것이옵니다. 우리나라 여러 제사의 단에는 여러 위를 합해서 한 신주로 하고 한 가지로 한 그릇의 제수를 험양하는데 없사온데 홀로 천신에게만 그 명호를 갖고 또 그 전무를 감세하오니 이것은 모만하고 불경함이 심하옵니다. 또 악에는 제우고 건가의 성대함을 사용하면서 제사에는 주현의 구차하고 간략한 의식을 쓰는 것은 또 무슨 뜻이옵니까? 만약 절겨 깎아내리기 위하여 주현의 의식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악에서는 제후국의 제도를 쓰는 것은 크게 상반되는 것이옵니다. 악에 헌가를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데 주현의 의식에 스스로 비의함은 부당하옵니다. 예와 악이 상반되어 전도되고 모순됨이 또한 이러하오니 우리 성조에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으리라고 여겼겠습니까? 봄에 빌고 가을에 보사하옵는 제향이 또한 과연 음양이 고르고 순하는 징음이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천신의 제사하는 제례가 있어서 원단의 의식을 세우고 여러 해 동안 제사를 거행하다가 제후국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까닭으로 그만두고 시행하지 아니한 지 이미 여러 해이옵니다. 오직 이 풍운내우의 단만은 성상께서 천신을 공경하여 제사하는 곳임에 더욱 급급하게 개정하고 시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 것이옵니다. 왕년에 신이 이런 폐단을 갖추어 말씀드려 고치기를 청하였사오나 정부의 의논이 합치되지 아니하여 윤호하심을 얻지 못하온지 이미 10여 년이 지나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분함이 쌓여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다가 이제 다행히 영선하는 것이 조금 뜸하였고 또 연사도 조금 풍년이 들었사오니 제단을 개정하는 것도 역시 알맞은 때인가 하옵니다. 하오며 신의 몸이 제단 일을 맡고 있사와 뜻이 조두 사이에 있사오므로 끝내 침묵하여 있지 못하였고 두 번째 천총을 모독하옵니다. 그 풍사 우사의 단을 세우는 것은 옛사람이 왕도에서 성수의 방위로 정하였사오나 이제 만약 그 방위가 험하고 막혀서 단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오면 원단을 세웠던 고을이 수목이 우거지고 사람 사는 곳과 떨어졌사오며 고을 안이 넓고 깊사와 단을 세우기에 마땅한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 하늘에 제사하던 곳에 그대로 천신의 단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같이 한다면 3단이 제기 두는 곳으로서 한 창고를 같이 세우게 되며 단지기와 노자들이 합력하여서 제사를 받드는 것도 역시 편하고 합당할까 하옵니다.
그 단서를 바르게 하고 각각 전들이기를 전담하게 한다면 하필 도성 한 모퉁이를 점령하고 단을 설치한 뒤에야 신이 그 제사를 헌명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사 지내던 곳은 그대로 수축하여 산천의 단으로 하는 것이 역시 가할 것이옵니다. 원하건대 생산께 없어 신충으로 결단하옵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자문하지 마시어서 한 시대의 제도를 모두 일신하게 하시와 만세 후대에 남겨주신다면 다양함을 이기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주로 하여금 정부와 같이 의논하게 하니 이경기는 의논하기를 풍운내우를 역대의 사전에 의거하오면 각기 방위를 두고 제사하였다 하오니 상언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옵고 단유도 역시 옛 명문에 의지하여 축조하는 것이었다 할까 하옵니다 하고 안승선 신인 손등은 의논하기를 홍무예제의 같은 단에서 치지하는 것을 본국에서 준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경솔하게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문헌 통구를 상고하오니 주나라 당나라 제도에도 풍사우사는 성동과 성서의 각 단에서 취재하였었고 송나라 대중상부 2년에 예관으로 하여금 상고하고 의논하게 하여 풍백의 단은 사직당 동쪽에 설치하고 우사의 단은 사직당 서쪽에 세웠사옵니다. 지정조격과 상정고금 예문에도 풍사의 단은 성북에 있고 우사의 단은 성 서남에 있으며 풍사우사의 신은 여러 방위에 두었습니다. 역대로 다 그러하였사오니 상언한 것에 의가에 시행하옵소서 하고 신계는 의논하기를 풍사우사, 뇌사, 우사의 각 단에 제사하옵는 것은 주나라에서 원나라에 이르도록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사온데 이제 산천단을 끌어다가 제사하는 것은 신을 예배하는 정성과 공경의 뜻이 없을까 하옵니다. 홍무예제는 단지 주구현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오니 구애될 것이 없을까 하옵니다. 상언에 의가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민의정은 의논하기를 역대 사전에는 산천단은 없사옵고 단지 홍무 3년에 황제가 도사 서사호를 보내어 고려의 산천에 제사 지내게 하였는데 사호가 나라에 이르러 단을 성남에다 세우고 대화의 악신과 여러 산의 신과 대남의 해신과 여러 물의 신을 끌어다가 제사하였다고 하옵니다. 그러하온즉 태조 황제가 처음에 고려의 산천을 부주현의 의식으로 취재한 것은 아니었고 또 풍운내우와 성왕에 합치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때 비로소 산천단에 합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오건대 홍무예제의 주현 의례에 풍운내우와 산천 성왕을 합하여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본조에서 산천단에 풍운내우를 끌어다가 합제하는가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홍무예제는 주부의 의리를 제정한 것이지 제후부의 일을 제정한 것은 아니옵니다. 또 천신을 산천 성왕의 반열에 나란히 두는 것은 예전에도 그러한 명문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좀비의 차스를 잃은 것이옵니다. 또 천신 사위의 다망 한 그릇의 음식과 술잔을 베푼다는 것은 정성과 공경하는 지극함이 아닐까 하옵니다. 비유건대 상언한 것에 의가에 시행하옵시되 단소인즉 옛 문헌에 의거하여 각각 그 방위에다 축조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풍운내우는 예전대로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산천단에다 합제하게 하소서. 만약 고제에 의한다면 산천의 신도 모두 제양한다는 명문이 없사옵고 또 별다리 산천단과 성왕단을 두어서 봄, 가을에 합제한다는 명문도 없사옵고 또 나라에서 악, 해, 독과 산천에 제사하고 여러 군의 성황은 모두 봄, 가을에 취재하게 되하오므로 의당 다시 풍운의 단에서 제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오니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오나 아직은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하옵고 다만 단유와 위판의 법제만을 다시 상고하여 엄정하게 수식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심도원과 최사강 성업 황보인 등이 의논하기를 옛 제도에는 풍사우사의 제사 지내는 곳과 날짜가 비록 다르나 모두 천자일이었고 분명히 제후국에 통행한다는 명문이 없사오며 또 홍무예제의 풍운내우와 산천성왕의 신은 무릇 각 포정사의 부주현에 모두 합제하게 하였사오니 어찌 의거한 바가 없었어였겠습니까? 포정사의 제도가 어찌 제국보다 아래이겠습니까? 어찌 시왕의 제도를 경솔하게 의논하여 다시 고치겠습니까? 마땅히 예전대로 하옵시되 다만 풍사, 우사, 뇌사와 신위를 각각 마련하고 전드리고 찬드리고
잔 올리는 것도 역시 각각 마련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연 이명균 등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의논은 황보인 등과 같사오나 다만 홍무예제에 기록된 운사를 제거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예전대로 운사를 아울러 철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허주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산천단의 제사하는 예절은 원래가 시왕의 제도이오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울까 하옵니다. 다만 홍무예제의 의주에 봉운내우에는 패백이 넷이고 산천에는 패백이 둘이라 하였고 작의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사온데 비록 작의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패백의 수를 말하여 그것으로서 작의 수를 말하여 이로써 작의 수를 포괄한 것이 아닐까 그게 열심합니다. 이제 봉운내우를 제사하는데 단지 하나의 잔을 사용하고 산천에도 단지 하나의 잔을 사용하는 것은 미편한 점이 있사오니 작의 수는 마땅히 패백수에 의하여 매 신마다 각각 한 개의 잔을 사용하게 하고 그 밖의 절차는 모두 홍무예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였다. 그 의논을 계문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5등 제후는 공, 후, 백, 자, 남의 5등작을 말한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19일 기사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강서의 김말, 을두, 김쌍룡, 박강금, 이흥실, 김거차리 등의 강도제가 자명회담을 아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0일 경호 첫번째 기사 충청도 경력 최경명이 사조안이 인견하다. 말하기를 본도의 금년 벼농사가 비록 조금 되었다고 하나 건년의 기근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아직 먹기가 곤란하니 의청의 출납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2월 20일 경우 두번째 기사 남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고 김돈에게 이수권의 종편에 대한 양의정의 의견을 묻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이수권의 종편을 양의정은 뭐라고 하더냐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황희 허저 모두 외방에 종편하는 것은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외방에 종편하도록 하라. 너가 숙변의 죄명을 낱낱이 들어서 대간의 장관을 보고 말하라. 숙변의 공이 매우 커서 태종께 없음 매양 잊지 못하시던 것은 내가 친히 들은 바 있다. 그 하천경의 사형을 면제해달라는 청은 이미 죄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대간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돈이 대사원 남지를 보고 말하니 지가 말하기를 전일에 숙번의 죄명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더니 이제 상교를 듣고서야 그 죄를 알았소. 그러나 경기에 종편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외다 하니 돈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신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이르라고 하셨을 뿐이요 그 가부를 의논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며 지가 대답하기를 인편에 아뢰기를 청하오 하였다. 또 좌사간 박중립을 보고 말하니 중립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이미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니 종편하게 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며 돈이 또 말하기를 다만 이르라고 하시었지 같이 그 가부를 언론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0일 경호 세번째 기사 외근부에서 양녀 지장이 남편을 살해한 것은 그 정상이 의심스럽다고 아뢰다. 양녀 지장이 간부와 더불어 같이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한 것은 그 정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며 혹은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혹은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 하므로 명하여 함길도 회령의 관비로 속공시켰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1일 신미 첫번째 기사 근정전에서 조의를 받고 야인, 혼라운, 지희, 모당합 등 13인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하사품을 하사하다. 의복 및 인견하고 위유한 뒤에 의복 및 옷의 안팎감과 안장 갖춘 말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23일 개이후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4일 갑술 첫번째 기사 형조 참판 정인지에게 명하여 중추원사 권제와 보지학 안지와 함께 4대 문서를 참여해서 맡아보게 하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우헌납 황보공이 이숙분을 돌려보내기를 아뢰다. 이숙분이 서울에 이른 지 여러 날 되었는데 하사하는 것이 거듭되시옵고 또 자주 예고를 하게 하옵시니 여론에 합치되지 않사옵니다. 마땅히 속히 돌려보내게 하옵소서니 그 말하기를 영마를 줘서 불러온 것은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 경솔하게 너희들의 말을 듣고 즉시 돌려보내겠느냐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집정한 관원으로서 상피하는 자가 있어서 만일 부득이 천전하는 일이 있다면 가초 기록하여 대성에 입문한다는 것은 이미 정한 법이 있사온데 간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사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갈아서 임명하고 죄를 과하도록 청하였사온데 성상께서 세법이라 하시고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세법이 아니었고 지난해에 세운 법이온데 특별히 다시 거행하자는 것뿐이오니 전날에 청한 것에 따르기를 비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의금부의 전옥서 수인에 죽는 자는 한성부로 하여금 다시 검사시켜 매장하는 것을 허락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금부의 전옥서의 수인이 만일 죽은 자가 있사오면 반드시 즉시 의금부에 보고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다시 검사시켜서 매장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서 박연이 모든 재향의 재물을 미리 진술하지 말고 임시에 진술하기를 상언하다. 금년 납향부터 모든 재향의 전, 참, 매, 국, 떡, 흰떡 등 속을 미리 진술하지 말게 하고 문소전의 예에 의하여 임시에 진술하게 하되 경점에 의거하여 그 시간을 한정하고 장찬을 세워서 그 임무를 맡게 하고 기장, 피, 벼, 수수, 국, 떡병의 물건들을 모름지기 극히 뜨거운 것으로서 때에 맞추게 하여서 향내가 바야흐로 오르게 한 뒤에 제사를 행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며 의정부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본조에서 송나라 때의 제양하는 의식에 의뢰하옵는데 전 오각의 종묘령과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찬구를 담는 것이 축전 일각이었고 행사하는 것은 사경 1점이온데 그 사이에 시각이 매우 촉박하여 매, 국, 떡, 흰떡을 만약 임시하여 진술하면 시간이 못 미쳐서 실리하기에 이를까 두렵사오며 더군다나 소, 양의 창자, 위, 허파, 돼지고기를 임시하여 익혀서 올리고 또 종묘에 날 것으로 희생을 올리므로 원묘와 같이 아니하오니 옛 제도에 따라서 삼경 3점에 들어가서 창구를 담게 하되 전 드리는 물건들을 먼저 담게 하고 매, 국, 떡, 흰떡은 맨 나중에 진술하게 하고 전날 저녁에 미리 진술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장성부사 김인형이 사조안 인견하고 활고 화살을 하사하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절제사 이천이 노모의 봉량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신은 본래 성질이 용렬하고 어리석사와 특별한 재능이 없사온데 다만 성상의 지우를 입사와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사오니 몸둘 곳을 모르겠사옵니다. 이제 또 외람되었게도 중대한 위험을 받자오매 밤낮으로 삼가하고 두려워하여서 성상의 언덕을 갚고자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신녀의 여미가 나이 86세이온데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아니하오매 아침 저녁으로 사념하옵니다. 신도 역시 오랫동안 혼정 신성하지 못하여서 자식된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모를 그리는 정의를 잊기 어렵사옵니다. 비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노모의 여생을 봉양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2월 2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조의 보고문서를 간략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서울과 지방의 옥성을 판결하옵는데 그 서류가 본다하여서 그 서류가 많은 것은 100여장이 되므로 글씨에 능하지 못한 아전의 무리가 기한 내에 옮겨 쓰지 못하옵니다. 이 때문에 즉시 계달하지 못하와 옥수가 감옥에 오랫동안 머무옵니다. 비요컨대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구명해서 그 요점을 뽑아내어 간략히 초해서 계달하게 하고 별도로 원문을 봉하여 승정원에 바치게 하여 빙고하는 데 대비하게 하옵소서. 비단 형조뿐만 아니라 무릇 각조의 의건부에 보고하는 문서도 역시 그 요점을 뽑아서 원문에 잇대어 붙여서 의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의정부에서는 원본을 자세히 참고해서 착오가 없으면 보고하는 대로 계달하게 하고 만약 착오가 있으면 의정부에서 다시 수정을 가하여 계달하게 하옵고 착오를 한 관리는 사원부로 하여금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형제에서 산호 득송 흥해 죄수 파도의 죄가 차명에 해당함을 아래다. 득송이 그 상전의 빈소를 해치고 관을 열어서 의복도 도둑질을 하였고 흥해는 흥의 죄수 파도는 이모부를 죽여 싸운데 유리 모두 처참하는 데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일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일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내전에서 소연을 베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2월 2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화약고의 숙직을 엄히할 것을 아래다. 의정부에서 군기감 제조의 상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화약고는 오로지 겸관에게 위임하여서 윤차적으로 숙직시키거나 편출하는 법이 없으므로 많이들 연고를 칭탁하고 숙직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옵니다. 지금부터는 겸관이 비록 복제나 기일이라도 역시 숙직하게 하고 또 포편할 때를 당하였으는 노관의 예의에 의하여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고찰하여 포편하여서 이들을 번징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일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이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일 2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0일 2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회로 앞에서 화보를 쏘다.